폭넓은 시야, 종합적인 판단력, 최융합 시대를 이끈 참빛 인재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운대학교 논술 해설 특강 2023년도 기출문제를 해설하게 될 광운대학교 인재인력학부의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광운대학교에서 출제된 2023년 3학년도 논술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차례는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메인이겠죠. 논술 기출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논술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논술고사 70%, 생활기록부 30%,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184명입니다. 그 가운데 자연이 117명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수능에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반드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꼭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출제 형식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큰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1, 문제 2가 있고요. 각 문제당 소문항으로 해서 7개 내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형식은 제시문과 함께 출제됩니다. 제시문 내용은 고교 과정에서의 개념, 용어, 정의, 정리 등을 기술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계해서 연계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출제 대상 교과목은요, 수학,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120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출문제 전부 다 해설해 드릴 텐데요. 1교시에 1번, 2번과 2교시에 문제 1번, 2번을 다 아마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예시 답안 등이 저희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방문하셔서 모집 요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해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교시 문제 1번의 제시문인데요. 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류법, 증명 방법이죠. 증명은 여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이 기류법은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증명에 관련된 몇 개 안 되는 방식 중에 하나고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 확률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조건부 확률. 예를 들면 조건부 확률은 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를 전제로 해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죠. 그때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이 의미하고 이 의미가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문장 중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번은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 아마 시도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2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류법. 기류법이라고 하는 방식은 앞에 제시문에서 나왔지만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정합니다. 자, 지금 로그의 3, 4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증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면, 자, 이거 찬찬히 보겠지만 모순을 이끌어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순. 유리수라고 가정하자는 것이 결과를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논리적인 전개에 의해서 모순을 이끌어내서 이 모순이 어떻게 나왔지? 중간 과정에는 전혀 논리적 결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이 이끌어지는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무리수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증명 방식의 하나로서 기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4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P분의 Q라고 하는 자연수로 둘 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는 지수함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간단하게 이 식을 얻습니다. 여기서는 좌변은 3이고 밑이 3이니까 몇 배를 해도 계속 홀수겠죠. 그 다음에 4의 P승은 몇 배를 해도 P를 어떤 수를 더해도 짝수겠죠. 그러니까 좌측은 홀수고 우측은 짝수니까 같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죠. 예, 2번도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여서 뭐 특별한 형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고 이 부분을 fx라 두 가지고 미분을 활용해서 f of x의 그래프를 그리면 x축가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 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예, 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풀이를 일단 한번 보시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f of x 이렇게 둔다면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풀이의 전체 포인트,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극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이퀄 0이라 두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 방정식이 잘 풀리느냐 못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 난이도 달라질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f of x 이렇게 두면 마이너스 x는 미분한 마이너스 1값 때문에 저 부분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요 x 부분만 우변으로 넘겨서 이쪽 파트를 fx라고 하고 그 다음 이쪽에 equal x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원래 문제를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와 같겠죠. 이걸 아이디어로 쓰는 겁니다. 그럼 장점이 뭐가 되느냐면 이전과 달리 f of x를 이거라 두고 미분을 해버리면 풀기가 쉬운 삼각 방정식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체를 fx로 나왔을 때랑 다른 진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쉽게 풀리고 그다음 극대극소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정관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정관표에서 나와야 되는 중요한 점들은 삼각 방정식 풀었을 때 다 나왔으니까 이 정관표를 바탕으로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이 부분이 좌변에 있는 f of x겠죠.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sin x, 우변이 y equal x.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점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풀이 방법 꼭 이게 유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입학 홈페이지에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방식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문제를 보면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스팸 메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좌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녀석을 A라 두고 요걸 B라고 봅시다. 자, 요거는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스팸 메일 중 스팸 메일일 때 계좌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중이라고 하는 말 혹은 또 이 문제 보시면 이메일 중에서 이걸 전체 집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소리죠. 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단어가 들어가 있고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이 아닐 경우는 이거는 AND예요. 조건부 확률이 약간 다르죠. 그 부분만 약간 주의를 해주시면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는 특히나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이를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린 대로 스팸 메일을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이 아닌 사건은 뭐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계좌가 들어있을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여지는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1번부터 2번, 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스팸 메일이 아닐 경우는 이건 AND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그래서 스팸 메일이 아니고 그리고 계좌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 아까 제신문을 이용을 하면
이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위에 문제 조건에서 나타낼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메일에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은 바로 요걸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스팸 메일일 경우하고 스팸 메일이 아닌 경우에 각각 나눠서 따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계산하고 이것을 따로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문제의 조건을 보고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죠.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입니다. 예, 저걸 전체 집합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계좌이죠.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 이걸 전체 집합으로 해서 A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A는 스팸 메일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확률 제시문에 나온 대로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각각은 위에서 우리가 이미 계산해진 값이기 때문에 그걸 대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건부 확률은 뭐뭐일 때, 뭐뭐 중 이렇게 되면 조건부 확률이 될 것이고 뭐뭐이고 뭐뭐이다라고 하면 교집합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구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죠. 예, 이 문제도 조금 굉장히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의의 함수 이제 1번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요.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4번에 지금 조건이 제시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지금 특별한 함수 f of x 아니면 일반적인 함수 f of x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함수의 합으로. 근데 어떤 함수냐면 g-x, gx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함수 혹은 짝함수. h-x,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경우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고 홀함수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지금 조건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임의의 함수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은 그걸 실제로 보여봐라. 예. g of x하고 h of x가 실제로 fx와 f-x를 이용해서 어떤 모양이냐 그걸 한번 확인해 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 식에다가 x 대입하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나타난 두 식을 g하고 h를 소거하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예, 조건식이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g와 h 성질에서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을 서로 더하거나 빼면 g of x하고 h of x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h of x 일반적인 함수는 이런 함수하고 이게 우함수고 그 다음에 이게 기함수가 됩니다. 저 두 함수의 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이게 흥미로운 성질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을 나타냈고 나타낸 것이 조건에 만족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이셔야 됩니다. 2번을 한번 볼까요? 예, 문제 한번 다시 해보시죠. 2번. 2번은 1번을 이용하여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걸 바로 직접 계산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을 이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의 활용이라는 소리는 1번은 어떤 함수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니까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생각해서 이걸 g of x 더하기 h of x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g of x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 h of x는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 근데 지금 정적분을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0을 중심으로 대칭이죠. 대칭인 경우에 우리가 중요한 성질이 있죠. h of x 기함수니까 기함수는 대칭인 경우에 적분하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수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함수를 f of x라고 하고 조건에 의해서 이거는 우함수고 기함수죠. 이 기함수니까 마이너스에서 1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h of x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h of x를 실제 적지 않는 이유도 나중에 왜냐하면 적분하면 0이 될 테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는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예.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 아까 0이 된다고 그랬죠. 예. 요것에 의해서. 그래서
우함수니까 2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만 쭉 해주면, 정리를 쭉 했죠. 정리를 하니까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자와 분모가 전부 다 양입니다. 그러니까 0과 1에서 양인 함수,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를 적분하니까 제로 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전체 값이 제로가 된다라고 아까 주장하고 있으니까 제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로 돼야 되죠? 예. 요 p의 값이 앞에 있는 요 p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 자, 1교시 문제 2번의 제시문을 보시면요. 예. 내분점의 p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 조건이 필요하죠. 예, 미분에 제로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판정은 그 점 주변에서 양에서 음으로 혹은 음에서 양으로, 그러니까 그 점 주변에서 부호가 f' of x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예.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크게 난이도는 높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히 따라가면, 예. 자, 문제 풀기 전에 일단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중심이 1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럼 그려보죠. 예. 뭐 머릿속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예. 중심이 1사분면이 있고 XY에 모두 접한다. 이게 지금 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X축에도 속하고 Y축에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럼 중심은 여기겠죠. 예. 그러면 X하고 Y하고 똑같으니까 이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Y equal X라고 하는, 예,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원이 어떤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직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이니까 절편을 각각 찾아보면 x 절편은 y = 0이니까 x는 2가 될 것이고, 그다음 y 절편 x = 0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3이네요. 그럼 대략 2분의 3이 뭐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거죠. 예.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원이 이런 직선과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이 안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와 바깥쪽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요거까지 이 문제를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럼 문제를 실제 한번 보죠. 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중심이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는 바깥쪽에 있겠죠. 예. 그때 어떤 성질을 써야 되느냐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뭡니까? 반지름이 되겠죠. 예,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거 수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즉 y =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a제곱이라는 것도 우리가 a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림으로써.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보면 두 가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나오는 것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림에서 작은 원과 큰 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했었으니까. 예.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도 글이 길기는 한데 차근차근히 따라가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위에서 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직선이 있는데 이 풀이에서도 그림이 나오긴 할 겁니다. 예. 직선이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 구한 점입니다. 예. 여기가 절편이 2였고 여기가 2였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이었죠. 예. 여기가 2였고,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예.
그럼 이 점을 좌표를 찾을 수 있겠죠. 그거는 제시문에 나와져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 점을 찾고 예, 찾아지겠죠. 그 P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P점에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작은 원, 아까 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에 관련된 조건이었죠. 원이 작은 원이라고 했으니까 안쪽에 있는 원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 원에서 조건의 작은 원에 접선을 긋습니다.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제가 좁은데 이게 펜이 똑바르지 않아서 그림이 좀 여러분 보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풀이에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설명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사이 각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P점이랄지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이랄지 아까 구했으니까 그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고 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 P점을 구하자. 그죠? 이거는 아까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아까 작은 원도 구했었죠. 반지름이 2분의 1이고 큰 원은 아까 3인가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 나왔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까 제가 시도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예. 그러면 P점의 좌표하고 중간에 좌표 보면 이 2분의 1하고 2분의 1이 같으니까 수평선상이 있겠죠. 예. 아, 그래서 이게 세타구나. 세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한다?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니까 이 그림에서 이 각을 알 수 있네요. 이 각의 알파의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예.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이 알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알파의 2배가 세타가 되니까 2배각 공식을 쓰면 되겠죠. 예.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답안으로 작성한 것이 지금 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차근차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분점을 구하는 그 수식도 제시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나와 있는 어떤 원인가라고 하는 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접근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전통적인 문제죠. 예. 주어진 2차 방식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뭐 우리가 실제 알파 베타를 구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알파 5승 베타 5승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5승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이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로 된다고 하는가 그걸 이용하면 차수를 계속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5승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떨어뜨려서 마지막에 알파가 뭔지를 봐가지고 양변을 등식을 성립하는 K를 찾을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을 근과 괴소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알파 5승 마이너스 베타 5승의 관계식을 또 저 값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근과 괴소의 관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원을 떨어뜨리고 있는 차수를 5차를 요걸 한번 써서 3차로 떨어뜨리고요. 또 3차를 다시 한번 써서 1차로 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5알파 플러스 3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알파를 이제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뭐 꼭 대입할 필요 없네요. 그죠? 우리가 베타도 같이 봐야 되니까 한꺼번에 살펴보니까 요것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놨으니까 바로 대입하면 이 두 식이 만족하는 K 값이 얼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유형의 극한값에서 항상 다루는 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값이 나오죠. 어떻게 나누나요? x의 절대치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의 절대치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값을, 이거는 제로겠죠. 이거는 무한대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값이 없죠. 발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이너스 1일 경우에, 1인 경우에는 1이겠죠. 요거는 진동.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 x의 n승이 나와 있는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x가 아니고 알파 베타로 정해져 있으니까
알파, 베타, 특히 알파가 크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래 위 양변을 알파의 n승으로 나눠 버립니다. 이렇게 나누면 알파분의 베타가 1보다 적죠. 왜냐하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나머지는 간단하게 되네요. 그래서 남는 것은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알파 4승이 뭐냐는 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배점이 좀 크네요. 그죠? 예. 문제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 of x의 극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함수만 보고 극값을 구할 겁니다. 예. 분모도 다항식이고 분자도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모의 다항식 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제로 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점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f 프라임 오브 x의 미분의 그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k가 2분의 1이라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보통 이런 조건이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조건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0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풀이를 한번 볼까요? 예. 풀이에서 k가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판별식이요. 판별식. 예. b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된다. 예.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게 되니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이 미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도 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미분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하네요. 이게 미분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0인 것을 풀어야 되니까 분모는 0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분자를 봐야 되겠네요. 분자를 보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해서 두 개가 아니죠. k가 뭐냐에 따라서 전식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따져보는 게 그러니까 k 2분의 1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k가 2분의 1이 되면 두 개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미분한 값이 여기서 이퀄 제로가 제로가 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 다 제곱이니까 0 주변에서 0보다 작은 값, 0보다 큰 값에서 이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k가 2분의 1보다 크면 그때는 이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증가와 감소를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조사를 해보면 두 개가 미분에서 제로 되는 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미분에서 제로 된다고 해서 그 값이 아니죠. 반드시 부호를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해서 극대와 극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K 조건을 잘 활용해서 저걸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같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2번을 넘어가기 전에 2번이 K가 2분의 1인 경우입니다. K가 2분의 1인 경우는 뭐죠? K가 2분의 1인 경우는 이 경우죠. 이 경우. 이 경우입니다. 밑에 경우가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K가 2분의 1인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2번을 풀기 위해서 1번에서 조건을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네요. 2번을 풀어보시죠. 자, 이걸 이용하면 방금 우리가 1번에서 봤다시피 미분을 하면 이게 0보다 가까운 게 항상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열린 구간에서 0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그럼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제로일 때가 제일 작겠죠? 그때 1입니다. 그 식을 나타내면 이게 1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이게 아니고 이 식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걸 곱하면 이 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 모양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목적을 위해서 이거는 크게 필요 없고요. 요 부분만 남겨놓고 보면 여기에서 양변을 x로 나누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x는 전부 다 양이니까 x로 나누어서 뒤집으면 되겠죠.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빼고 이거
값과 이 부동호 관계를 보고 x를 나누어서 뒤집으면 예,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에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게 0이니까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 뭐 간단히 말 샌드위치 정리, 압착 정리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예. 실제 가운데에 있는 극한값을 모를 때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위쪽이 제로로 가고 아래쪽도 제로로 가게 되면 가운데 있는 값도 동일한 값으로 가게 되겠죠. 그걸 이용한 겁니다. 자, 3번은 한번 보시죠. 3번은 g of x의 제로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구하죠?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것. 예. 근데 그게 극한으로 정의되니까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미분 계수는 요거죠. 제로인 점에서. 요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0을 중심으로 함수가 달라요. 그래서 우미분 계수하고 좌미분 계수를 나누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그 좌미분 계수를 보는 거죠. 작으면 이게 이 부분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살아남게 되고 여전히 제로가 되고 우미분 계수를 살펴보시면 우미분 계수는 g0가 요거죠. 예. g of x고 그다음에 g0는 0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달라졌죠. 함수가 달라지면 그 써보면 여기 있네요. 예. 요 함수죠. 요 함수.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모양이 지금 2번에서 봤던 모양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x분의 1을 t라고 치환만 해버리면 예,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모양이 우리가 2번에서 봤던 그 모양이 되고 요거요. 예. 그래서 이게 제로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으로 각각의 정보를 주고 있네요. 그걸 잘 활용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광운대학교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